예, 저는 그 부산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김지영입니다. 나이 두통은 어떤 두통인가? 우리가 흔히 이제 두통 환자 굉장히 많은데, 대부분은 사실은 머리에 어떤 구조적인 큰 이상은 없는데, 자꾸 두통이 생기는 게 이제, 대표적인 이제 두통의 원인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게, 무엇에 해당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두통으로 이렇게 되게 많이 오시는데요. 두통을 아주 간단히 나누자면 1차 두통하고 2차 두통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. 1차 두통 말 그대로 두통, 증상 그 자체가 병인 편두통, 군발두통, 어떤 뭐 긴장형 두통, 뭐 그런 거에 해당되고요. 오늘 좀 이따가 자세히 좀 알아볼게.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. 2차 두통은 이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두통이죠. 아주 쉬운 예로 얘기를 들자면 우리 감기 몸살 있으면 같이 두통도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, 그런 두통 혹은 뭐 뇌수막염이 또 생겨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. 뭐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 안에 어떤 종양이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종양에 의한 두통도 있을 수 있고요. 혹은 큰 뇌혈관에 있던 뇌동맥류 같은 게 또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두통이 생겼을 때 이제 그런 경우는 2차 두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두통이 어떤 경우에 위험한 두통일까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.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써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갑자기 수분 안에 내가 느껴본 아주 심한 그런 두통이 바로 생겼을 때 그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두통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집에서 뭐 두통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수분 내에 내가 정말 이렇게 처음 살면서 느껴본 심한 두통이 갑작스럽게 생겼다. 이 경우는 바로 병원을 와야 됩니다. 예, 그래서 그 경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내가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원발 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 평상시에도 비슷하게 어떤 날은 조금 심하게 알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좀 더 세게 올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비슷한 두통 패턴이 좀 반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전과 뭔가 좀 다른 두통이다. 그때는 한번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뭐 기침이라든지 운동할 때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두통이 생긴다면 요 방금 이런 현상들이 뇌압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. 네, 이런 활동에 의해서 두통이 유발된다면 나의 머리에 뇌 압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는 아닌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머리에 어떤 혹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좀 해볼 수 있고요. 일어날 때 혹은 누워있을 땐 좋아지고 일어날 때 이렇게 두통이 생긴다. 그럴 경우는 이제 또 뇌압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지 좀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외에도 뭐 열나는 두통 혹은 요새 최근에 이제 면역 질환자나 혹은 장기식을 받은 분들 많죠. 그렇게 이제 면역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서 생긴 두통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대표적인 이제 1차 두통이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고 하는 두통은 여기에 해당됩니다. 편두통, 군발두통, 긴장형 두통이고요. 요거는 편두통은 전체 성인의 한 10명 중에 한 명이 1년에 한 번 정도, 1년에 경험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긴장형 두통은 거의 한 30에서 50% 정도 많게는 경험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, 군발두통은 젊은 한 20대 남자에서 좀 흔하게 발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럼 먼저 편두통이란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우리가 편두통 하면 이름에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한쪽만 아프다. 네,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편두통 그게 아닙니다. 편두통은 어, 반복되는 또 어떤 특성이 있고요. 그런 반복된 두통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장애를 줄 정도의 그런 두통과 더불어서 자율신경계 증상이 같이 있습니다. 그래서 두통과 함께 더불어서 소화가 안 되거나 어떤 날 메스껍거나 아주 심할 땐 토하고 그런 증상이 같이 어떤 동반되고 그리고 또 두통이 심하게 올 때는 주변의 소음이라든지 밝은 빛에서 좀 싫어지는
그런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게 편두통입니다. 그래서 단순히 두통 증상 하나만 동반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편두통은 이런 두통기에 앞서서 조짐기 혹은 정국이라고 하죠. 보통 우리가 이제 두통하면 두통 증상에만 이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두통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편두통 환자들은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거나 졸리거나 하품이 자꾸 나오는 그런 종구기 증상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나서 있고 그리고 두통이 사라지면서도 몸이 피곤한 어떤 회복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또 어떤 날은 이런 두통기는 없이 전구기만 이렇게 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. 또 편두통 환자 중에 한 30%는 조짐이라고 그래서 두통에 두통이 오기 전에 먼저 어떤 시야가 흐려지거나 혹은 섬광 같은 게 번쩍이는 게 그런 증상이 생기고 나서 두통이 오고 그러면서 두통이 사라지면서 이런 증상이 같이 사라지는 그런 조짐도 같이 동반할 수 있고 이런 조짐을 동반하는 이제 편두통 환자가 전체 편두통의 30%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그럼 또 이제 궁금한 게 편두통 왜 생기는가 이제 이 부분인데요. 편두통 때문에 진료를 많이 보고 또 영상 검사도 많이 합니다. 뭐 머리 MRI 검사라든지 뇌혈관 CT 검사라든지 다 하고 오는데 자꾸 이상이 없는데 난 왜 아플까라고 하는데요. 이유는 그 편두통은 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. 그래서 영상 검사를 하더라도 이상은 없지만 자꾸 두통이 생기고요. 뇌의 기능적인 문제죠. 쉽게 말해서 통, 통증에 민감한 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편두통이 좀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한 전체 성인 한 10% 정도가 거기에 좀 해당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편두통은 어떻게 해야 하나? 사실 편두통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두통이 만약 시작된다면 그때마다 병원에 올 수는 없죠.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통이 시작된 그 시점에 바로 약을 먹으면 비교적 빨리 어떤 진통제를 먹게 되면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게 너무 자주 두통이 있거나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진통제를 먹어야 되거나 혹은 두통으로 인해서 내 생활에 장애를 받게 된다면 그 부분 그런 정도의 어떤 일상생활 장애가 있다면 그때는 전문적인 진료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원발 두통 중에 군발 두통이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군발 두통은 대부분의 통증과 관련된 병들은 여성분들에게 많은데 이 군발 두통은 좀 특이하게 젊은 20대 남성한테 좀 많습니다. 많이 발생합니다. 자, 편두통은 군발 두통은 이게 편두통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게 아픕니다. 그리고 두통 증상과 함께 눈물, 콧물이 같이 나오고, 뭐 코막힘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런 게 있고, 또 이름에서 이게 군발이라 나와 있다시피 몇 주 동안에 어떤 특정 시기에 이렇게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쭉 이야기가 이게 군발 두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. 결국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. 두통이 있는데 양쪽이 아니고 한쪽 머리에서 눈 주변에 극심한 찌르는 것 같은 양상의 두통이 있고 그 두통과 함께 뭐 코가 막힌다거나 뭐 콧물이 난다거나 눈꺼풀이 처진다거나 혹은 눈이 충혈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통 증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증상은 밤에 특히 심하게 되고 군발기 시기에 이런 두통은 하루에 한 세 번, 네 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생기는 서너 시간 정도 지속되는 이런 증상이 반복돼서 어,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군발 두통 어떻게 치료해야 하느냐? 사실 군발 두통 때는 어, 그 군발두통에 대한 치료약은 아직까지 명확히 개발된 건 없습니다. 대부분 이제 편두통 치료제를 이렇게 응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급성기 때 산소를 쓰면은 산소 마스크를 쓰면은 군발두통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. 그렇지만 이거 가정에서는 현재 할 수가 없고요. 그리고 너무 이게 극심한 두통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와서 전문적인 진료 받는 게 이건 좋습니다. 군발두통은.
다음으로 긴장형 두통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긴장형 두통은 전체 성인 중에 한 1년에 한 30에서 50% 정도 경험을 합니다. 그만큼 흔하고요. 머리에 띠를 두른 듯한 그런 두통이 좀 있습니다. 자, 긴장형 두통 어떻게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때는 뭐 가벼운 뭐 약국에서 사 먹는 진통제 같은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긴장형 두통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두통이 자주 있다면 그때는 한번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제 자주 묻는 이제 질문 중에 두통과 관련돼서 몇 가지, 한 네 가지, 다섯 가지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. 이 부분을 굉장히 외래해서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. 두통이 있으면 MRI를 찍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? 라는 질문인데요.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뇌 영상 검사죠. 뭐, 뇌 영상 검사로 두통의 원인을 찾는, 즉, 두통과 밀접한, 관련이 되는 그런 두통 환자에서, 검사 결과가 100명 정도 검사하면 보통 1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. 아주 높게 잡아도 한 3명 정도, 즉, 1에서 3% 정도 환자만이 뇌 영상 검사를 하면 두통과 관련된 결과가 나오지 대부분의 환자는 뭐 99%에 가까운 환자들은 뇌 영상에서 두통의 원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대부분은 이제 원발 두통, 뭐 긴장형 두통, 분발 두통, 혹은 뭐 편두통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. 그렇지만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갑작스럽게 심하게 두통이 발생하는 그런 두통 같은 경우는 반드시 뇌 영상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난생 처음 있고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이제 그런 거죠. 자, 그다음에 아플 때 어떤 약을 먹어야 할까요? 자, 편두통, 분발두통이 있으면 편두통 특이약물 먹으면 됩니다. 그리고 긴장형 두통은 일반 진통제를 먹으면 되고요.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두통을 해서 약을 먹게 된다면 그때는 약물과용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예방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때는 이제 또 전문가의 좀 상담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라는 또 질문인데요. 음, 그 생활 습관 교정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통이란 거는 결국 어떤 생활의 리듬이나 일정하게 어떤 이어지는 패턴이 깨졌을 때 보통 이제 두통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생활 습관에서도 두통을 유발하는 이제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 어떤 두통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는다면 본인의 생활 습관 중에 두통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뭐 나는 늦게 잔 날 다음에 두통이 생긴다.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찾아서 교정을 해주고, 난 밥을 좀 먹는 시간이 변화가 생겼더니 두통이 생긴다. 그런 분들 일정하게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생활 습관은 뭐 과식을 피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뭐 수면 과다 수면 부족을 이런 거는 이제 피하고 운동 같은 경우는 네, 뭐 연구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대체로 운동을 하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두통이 한 10% 정도는 감소한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. 일주일에 한 두 번, 세 번 정도 한 시간 내외에 가벼운 뭐 걷기, 달리기 등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이 나의 두통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혹은 되는 분들은 운동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다음에 또 자주 묻는 질문, 약 먹는 거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? 제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습관 교정과 굉장히 중요하고요. 먹는 거 말고 요새는 이제 편두통 그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. 그래서 어떤 그 편두통 예방 CGRP 이제 관련 주사라고 또 하거든요. 그런 주사라든지 혹은 보톡스 주사, 어, 일부의 환자선 신경차단술 그런 것들이 또 두통 예방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네, 제가 그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혹시 궁금하신 점 나머지 강의가 끝나고 서 질의응답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